여러분, 오래간만에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땅꾼 강성모입니다. 일본이 드디어 꼬랑지를 내렸죠.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승인을 오늘 내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허가의 변을 이렇게 늘어놓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출 요청이 와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다. 예, 너희들이 수출 규제 안 해도 우리는 그거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건덕지가 없어요. 심사나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애태우려고 잡아놓고 있었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거든요. 제가 너무 배알이 꼬인 건가요? 일본은 그렇지만 꼬리를 내리는 와중에도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는지 이런 말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수출 승인은 내주지만 그것이 한국의 허술한 수출 관리 실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 용을 씁니다. 그냥 꼬리를 내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나 봅니다. 끝까지 치졸하고 구질구질하게 구네요. 역시 일본 특유의 찌질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참으로 어이없는 멘션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워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일본의 물타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발동시키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 전범 기업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즉, 과거사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플로린 폴리미드, 고순도불산, 그리고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3종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와 맺었던 1965년도에 한일 협약을 통해서 국가의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판결한 것은 1965년도에 맺었던 한일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삼국 중재를 하자느니 뭐 1대1로 다이다이를 따자느니 뭐 그딴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일 협약에 대한 전문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개인 청구권이 완전하게 해결되었느냐? 아니라고. 그것에 대한 분석글도 대한변협에 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일본이 내세우는 거는 국가 간의 조약도 지키지 아니하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결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느냐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끌어들인 겁니다. 슬슬 안보로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본격적인 안보 물타기를 시전합니다. 그런데 안보 물타기의 정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살인가스가 있었죠. 한국에게 고순도 불산을 제공을 하면 그거를 북한한테 되팔아가지고 살인 등 맹독성 화학무기를 제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논리로 이 수출 규제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안보 문제로 물타기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WTO 규정 중에 국가의 안보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무역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WTO의 법망을 피해가고자 일본은 안보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시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누가 박살을 내죠? 믿었던 미국이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한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완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안 도와주었더니 정말 빡돌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네요. 이렇게 안보 논리도 박살이 나자 이번에는
한국이 수출입 관리를 허술히 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물자를 섣불리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경제산업성이 밝혔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또 하태경위원회에 의해서 통째로 박살이 나버리죠. 우리가 수출 통제를 잘 못해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간 게 아니라 일본이 아주 대놓고 북한한테 미리 수출한 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논리적으로 다 박살이 나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제 남은 선택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제 수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본 내수 경기가 십창이 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본은 매우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부채를 내서 부채를 막는 이런 아주 굉장히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1985년도에 미국과 맺었던 플라자 합의로부터 시작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연도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아마 지금 30년째 들어왔으니까 30년째 기록을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 잃어버린 100년 정도쯤은 가줘야 이 녀석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든 아베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잃어버린 세월이 늘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시전하죠. 처음에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골자는 일본의 통화인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살려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하급 표적으로 엔화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돌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 결과 엔화의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분명 호재로 작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업률이 역대 최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이 수치를 본 일본 국민들이 드디어 아베가 해냈구나.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세월을 청산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막 득이양양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뭐가 밝혀졌습니까? 수치 조작이 밝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자체가 개뻥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는 분명 초반에는 성과를 냈어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국가 부채만 늘리고 나라의 경제를 궁극적으로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냥 눈속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필연적으로 뭐가 오죠?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내수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절대 내수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세계적인 고령국입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필연적으로 적자 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재정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의 재정 적자 무려 256%에 달하죠. 1경원이 넘어가요. 일본 국채가 회수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일본 국채가 부실화된다면 국가부도 사태로 빠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이 시작되었다면 일본의 국가부채 이슈가 터지는 날에는, 제대로 터지는 날에는 잃어버린 세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듯한 기운이 매우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이제까지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위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엔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왔기 때문이에요. 즉 환율 조작국은 중국도 맞지만 일본이 더한 환율 조작국이다 이거죠. 이제 무역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걸고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엔고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이 엔고가 의미하는 바는 일본 수출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의미하고
그것은 일본의 수출 경기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출 경기 하락은 내수 시장에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일본의 파산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불매 운동을 굉장히 거세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여행 불매, 그리고 자동차 불매, 뭐 맥주 불매, 그리고 의류 불매 등 굉장히 강력한 이런 불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관광이 완전히 핵폭탄급 타격을 맞았죠. 각종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경쟁력은 아마 떡락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에요. 왜 자동차 산업이 우려가 되느냐면 자동차 산업 같은 중공업들은요, 생산 유발 계수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가진 생산 유발 계수는 거의 3대에 육박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차 가격의 3배 정도 되는 가격이 생산에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인 자동차 한 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1억 원인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3억 원의 생산이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 유발 계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자동차 산업이 생산 유발 계수가 거의 한 3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렉서스 하나를 팔게 되면은 약 3억 원 정도의 생산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불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한 10대가 안 팔렸다? 그러면은 30억 손해가 보는 겁니다. 100대가 덜 팔렸다? 300억 손해가 버는 거예요. 그러면 1000대가 덜 팔렸다? 그러면 3천억. 그럼 10,000대가 덜 팔렸다? 그러면 3조. 생산 유발 계수를 일으키는 산업에 대해서 계속 빵꾸가 나니까 생산 창출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떡락하는 거죠. 이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불매하지 말고 일본 자동차 불매하세요. 정말 이거는 확실한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계속 불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본 여행과 자동차는 일본에게 정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말 떡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수입 딜러들은 다른 자동차 팔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도요타 자동차 안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높아질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매운동 하려면요, 자동차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동차는 일본의 경제에 씹타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본 자동차 가지 맙시다. 그리고 일본 여행 가지 맙시다. 미련한 것들, 되지도 않은 싸움을 왜 시작해서 이 사단을 벌어집어 놓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참에 일본은 임자를 잘못 만나도 한참 잘못 만났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불매운동의 강도를 더 높입시다. 백기투항할 때까지 합시다. 이상 모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